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80이 된 내과 의사 이준영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또 저 스스로의 몸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약보다 강한 것은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제가 80해 동안 경험과 진료 속에서 발견한 식초 활용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라고 하면 단순히 요리에 쓰는 조미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생활 속 작은 균형을 잡아주는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릎이 굳어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두세 번 돌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부엌에서 저는 늘 물잔을 준비해 두었고 그 물잔에 미지근한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한 숟가락 넣어 잘 희석하여 마십니다. 저는 이 순간을 하루의 첫 다짐으로 삼습니다. 오늘도 작은 습관으로 몸을 가볍게 만들자는 다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약의 이름은 화려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꾸준한 생활 습관이라고요. 그 습관의 대표적인 예가 식초입니다. 식초는 값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엌 어디에나 있고 우리 몸을 부드럽게 조율해주는 생활의 도구입니다. 저는 식초를 신비한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식초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어 작은 균형을 만들어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아침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식초를 단독으로 마시지 않고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하여 마십니다. 공복에 속이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마신 후 물로 헹구는 것도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시키고 채소를 곁들입니다. 그 채소에는 소금 대신 식초를 약간 더해 드레싱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혀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고 소금을 적게 써도 충분히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식초를 곁들이는 습관은 하루 전체의 혈당과 혈압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전 내내 앉아있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5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까지 걸어가며 물을 두세 모금 마십니다. 그 순간 혀끝에 남아있는 식초의 신맛을 떠올립니다. 이 작은 신호가 뇌의 식사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며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늘 오전에 과자를 집어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식초 습관을 시작하고 물 마시는 루틴을 추가하면서 간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은 저는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을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나눕니다. 식초 드레싱을 채소에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밥의 양이 줄어듭니다. 밥의 양이 줄면 식후 졸음도 줄어듭니다. 식초가 직접적으로 졸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구조를 바꾸어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후 3시쯤 졸음이 몰려올 때 단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에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향을 돋우거나 아주 묽은 식초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불편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먹어야 하는 식사입니다. 저는 저녁 시간을 15분 앞당기고 조명을 조금 낮춥니다. 긴장을 줄이고 식사의 속도를 늦추기 위함입니다. 저는 저녁 식사에서 먼저 식초가 들어간 채소 반찬을 먹습니다. 양파를 천천히 볶다가 식초를 넣으면 향이 부드럽게 퍼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의 느낌은 달라집니다. 식초는 입맛을 열면서도 섭취 속도를 늦춥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저는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졸렸는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속이 편안했는지, 잠은 어땠는지 간단히 적습니다. 기록은 숫자에 집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패턴을 보기 위함입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본인의 패턴이 보입니다. 식초는 조연에 불과하지만 패턴을 정리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느냐고요?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식초가 식사의 속도를 늦추고
소금 의존을 줄이며 물 섭취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농도와 타이밍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형 사람과 저녁형 사람의 위장은 다릅니다. 매운 음식을 평생 먹어온 분과 담백한 음식을 주로 드신 분의 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2주는 실험 기간입니다. 반드시 희석을 충분히 하고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불편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절대 혼자서 약을 줄이거나 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여든이 되어 진짜 강한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습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식초는 눈에 띄지 않게 식탁에 앉아 하루 3번 멈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멈춤 사이에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뜨고 부엌에서 물을 준비할 때 작은 습관 하나를 더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식초입니다. 오늘은 식초를 어떻게 생활 설계 속에 배치하면 좋은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에 무엇을 두고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생활 설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의 앞줄에 무엇을 두는지, 식탁 위에 어떤 용기를 올려두는지, 마트에서 카트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작은 배열이 곧 습관을 만듭니다. 저는 식초를 잘 활용하기 위해 냉장고 앞줄을 바꾸라고 권합니다. 앞줄에는 투명한 병에 담긴 식초와 레몬과 후추와 허브를 두고 뒷줄에는 간장과 소금을 둡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쓰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한 병 원칙입니다. 집에 여러 종류의 식초가 있더라도 그 주에는 한 병만 사용하십시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같은 병을 쓰고 다음 주에 다른 병을 선택하십시오. 현미, 사과, 포도감 등 발효 식초의 종류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향과 수화를 배우게 됩니다. 매일 다른 식초를 섞어 쓰면 몸은 적응할 기회를 잃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말합니다. 새로움은 재미를 주지만 익숙함은 변화를 남긴다고요. 세 번째는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이 차가운 물에 식초를 타 마십니다. 그러나 배가 예민한 분은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에 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물의 온도는 속도를 바꿉니다. 뜨거운 것은 서두르게 하고 차가운 것은 무디게 하며 미지근한 것은 천천히를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초를 마실 때마다 물의 온도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외식할 때의 작은 병 전략입니다. 회사 구내식당이나 외부 식당은 대부분 염분이 많습니다. 저는 작은 드레싱병을 가방에 넣고 다니라고 권합니다. 50ml 정도 되는 작은 병에 식초와 올리브 오일 약간과 허브를 넣어둡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오면 채소와 단백질 위에 먼저 그 드레싱을 뿌리고 식사를 시작하면 나트륨의 첫 파도가 입맛을 장악하기 전에 신맛이 입맛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 식사 속도가 줄고 양도 조절됩니다. 다섯 번째는 간식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오후에 습관적으로 과자를 드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심심해서 먹는 간식이 아니라 준비해서 먹는 간식을 권합니다. 오후 4시에 사과 반 개와 견과류 한 줌을 준비하고 사과를 얇게 썰어 식초 한두 방울을 묻히면 단맛과 신맛이 어울려 오래갑니다. 이렇게 준비된 간식은 과자보다 건강하고 만족감도 오래갑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약속 전의 준비입니다. 저는 저녁 약속이 있을 때 약속 장소에 들어가기 전 10분 전에 물 200ml를 천천히 마시고 가능하면 묽은 식초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러면 빵을 과하게 먹지 않게 되고 대화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습관만으로도 저녁 약속 후에 혈압과 체중 변화가 크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가정 내 반찬 설계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가장 어려운 것은 식구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말로 설득하지 말고 준비를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기본 반찬 3가지를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식초를 넣어 만든 양파조림, 소금을 최소로 한 오이 절임 데친 채소에 식초 소스를 얹은 반찬입니다. 이 3가지를 항상 같은 용기에 담아 냉장고 같은 자리에 두십시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집어듭니다. 반복되는 준비가 가족의 식탁을 바꿉니다. 8번째는 수면 설계입니다. 많은 분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합니다. 저는 저녁 시간을 30분 앞당기고 조명을 낮추라고 권합니다. 식초는 수면제가 아니지만 야식과 늦은 당분을 줄이는 전초전이 됩니다. 식사 후 단맛이 간절할 때 미지근한 물에 식초 몇 방울을 넣어 입안을 헹구듯 마시고 치아 보호를 위해 다시 물로 헹구면 입은 오늘의 식사가 끝났다고 인식합니다. 이 신호가 누적되면 야식은 특별한 날의 선택으로 물러납니다. 9번째는 안전 원칙입니다. 위가 쓰린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신장 질환이 있는 분, 치아가 민감한 분, 그리고 무엇보다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과 혈압약은 스스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80의 나이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좋아진 느낌이 올 때 사람은 욕심을 냅니다. 그 욕심이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기록과 상담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10번째는 동기 설계입니다. 동기는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동기는 환경에서 나옵니다. 냉장고 앞줄에 식초와 채소가 있으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식탁에 작은 투명 컵을 두고 물을 담아두면 습관이 바뀝니다. 휴대폰 알람을 물 2모금과 호흡으로 정하면 오후의 흐림이 줄어듭니다. 식초는 이런 설계를 쉽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물병 옆에 작은 식초병을 두시고 이번 주에 한 병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냉장고 앞줄을 바꾸고 화요일에는 작은 드레싱병을 준비하고 수요일에는 저녁 시간을 20분 앞당기고 목요일에는 기록을 더 간단히 적고 금요일에는 기본 반찬 3가지를 만들고 토요일에는 시장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담고 일요일에는 다음 주에 한 병을 선택하십시오. 이 계획표는 단순해 보이지만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식초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의 호흡과 속도와 잠입니다. 식초는 그것을 돕는 도구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느낍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이 끝까지 빠른 것은 아니고 느리게 걷는 사람이 항상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걷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식초는 오래 걷기를 돕는 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생활 설계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위치의 변화, 작은 병의 준비, 작은 시간의 앞당김. 이것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건강을 지켜줍니다. 식초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과 흔히 갖는 오해,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장기적인 삶 속에서 식초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질문과 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식초를 많이 마실수록 좋으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양을 늘리는 것이 효과를 더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식초도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반드시 희석해서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총량을 물에 희석해 23큰술을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식초가 최고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과 식초가 최고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현미 식초가 몸에 맞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혀와 위장과 생활 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현미의 고소함이 맞는 분도 있고 사과의 상쾌함이 맞는 분도 있으며 포도의 묵직함을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식초를 찾는 과정입니다. 저는 한 병 원칙을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 병만 집중적으로 사용해보고 다음 주에 다른 식초를 써보면서 몸과 혀의 반응을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식초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복에만 먹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공복에 마셔도 괜찮은 분이 있지만 속이 예민한 분들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체중 조절에 반드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식초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체중 관리의 핵심은 식사의 구조 운동 그리고 수면입니다. 식초는 이 구조를 지키게 하는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속쓰림이 있으면 끝이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속쓰림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희석을 더하거나 섭취 시간을 바꾸어 보십시오.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불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편하다면 중단해야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당뇨나 고혈압 약을 줄여도 되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좋아진 느낌만으로 약을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치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혈액 검사와 진료 결과를 보고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치아 손상에 대한 걱정입니다.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치아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면 범낭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희석을 충분히 하고 섭취 후에는 물로 헹구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빨대를 사용하면 치아에 직접 닿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새로운 습관을 불편해하기 쉽습니다. 설득하려 들지 말고 환경을 바꾸십시오. 냉장고 앞줄에 식초를 두고 기본 반찬 3가지를 준비해두면 가족은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준비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여행 중에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작은 병 전략을 쓰면 됩니다. 50ml 정도의 작은 병에 식초를 담아 다니며 외식 시에 채소와 함께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는 첫 두입 채소 규칙을 지키십시오. 어떤 음식을 먹든 첫 두입은 채소와 함께 식초 드레싱으로 시작하면 전체 섭취 패턴이 달라집니다. 열 번째 질문은 언제 효과가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체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달이 지나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빠른 변화보다 느린 변화가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즉시 변하지 않아도 삶의 리듬이 정돈되면 몸은 그 리듬을 따라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느리게 오는 변화가 더 오래 갑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주의 계획표를 제안합니다. 월요일에는 냉장고 앞줄을 바꾸십시오. 화요일에는 작은 드레싱 병을 만드십시오. 수요일에는 저녁 시간을 20분 앞당기십시오. 목요일에는 기록을 더 간단히 적으십시오. 금요일에는 기본 반찬 3가지를 만드십시오. 토요일에는 시장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담으십시오. 일요일에는 다음 주에 사용할 한 병을 선택하십시오. 이 계획은 단순해 보이지만 생활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이 끝까지 빠른 것은 아니며 느리게 걷는 사람이 항상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걷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식초는 오래 걷기를 돕는 도구입니다. 식초는 만능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 속 도구로 사용하면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소금과 설탕으로 맛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식초로 맛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단정하면 끝도 단정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루가 단정하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물컵을 씻고 부엌 불빛을 한 단계 낮추고 식초 한두 방울을 물에 타서 저녁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한 줄로 기록하십시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작은 행동은 쌓입니다. 쌓인 행동은 성격이 됩니다. 성격은 결국 운명이 됩니다. 식초는 작은 행동을 쉽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든의 목소리로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부엌에서 이 문장이 조용히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장수는 특별한 약에서 나오지 않고 규칙적인 반복에서 나온다고요.
저는 식초를 장수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오래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발효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식초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쌀이 식초가 되려면 발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과 향을 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효과를 기대하며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은 단순히 혈당과 혈압을 돕는 역할뿐 아니라 마음의 시작을 새롭게 하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식초를 타서 마시며 오늘 하루는 다시 시작된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며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생활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저는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변비불면, 피로, 뼈 약화 등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은 임시 방편일 수 있지만 생활습관은 근본적인 힘을 줍니다. 식초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변비를 완화하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불면을 줄이며 젖산 분해를 도와 피로를 덜어주고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과학적 연구에서도 일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초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하고 기존의 치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초는 생활의 동반자가 되어 장기적으로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빨리 병들고 기력이 약해집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 식탁에 식초가 있으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신맛은 입맛을 돋우고 채소를 더 먹게 하며 식탁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저는 환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식탁에 늘 식초가 들어간 기본 반찬 3가지를 준비하라고요. 그것이 대화를 열고 습관을 이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80이 되어 깨달았습니다. 장수는 결국 몸과 마음과 관계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식초는 몸의 균형을 돕고 마음의 신호를 주며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첫 모금과 저녁에 마지막 모금을 식초와 함께 하십시오. 그 순간마다 오늘 하루는 새롭게 시작되고 오늘 하루는 정리된다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적으십시오. 오늘의 기분, 오늘의 수면, 오늘의 식사, 그리고 식초의 사용을 적으십시오. 기록은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웃으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식초의 신맛은 얼굴에 미소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맛 때문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균형을 찾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80의 나이에도 여전히 의사로서 환자들과 웃으며 대화합니다. 제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매일 아침의 작은 습관이 저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식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기에 더 특별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습관이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만이 그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만드는 도구가 식초입니다. 이것이 제가 80의 목소리로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 부엌에서 작은 식초잔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기를 바랍니다.